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정원입니다. 완연한 봄이네요. 황사가 기승을 부리더니 오늘은 그래도 좀 날씨가 괜찮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 혼다 CR-V 하이브리드입니다. 혼다가 CR-V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새로 내놓았는데요. 그 하이브리드 방식이 상당히 독특하죠. 이른바 투모터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모터를 사용한 하이브리드다 라는 얘기일 텐데요. 두 개의 모터, 그러면 앞차축이 하나, 뒷차축이 하나, 그렇게 해서 사륜구동까지 적용을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진짜 전기차가 아니죠.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두 개의 모터 중에 하나는 발전용입니다. 엔진과 연결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용 모터로 작용을 하고, 또 하나의 모터가 이제 구동에 개입을 하죠. 그 모터의 힘이 184마력으로 엔진 2.0 IV텍 애킨슨 사이클 엔진의 145마력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냅니다. 그래서 총 시스템 출력 215마력의 힘을 내는데요. 그래서 모터가 주 동력원이 되고 엔진은 발전용으로 사용을 하다가 고속 크루즈를 한다거나 스포츠 모드에서 강한 힘을 끌어낼 때 개입을 하면서 보조하는 개념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한다면 엔진이 주를 이루고 모터가 보조하는 그런 개념일 텐데요. 이런 방식을 혼다가 역발상이라고 할까요?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느낌을 줄지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고요. 이 차의 판매 가격 4,770만 원입니다. 어떻습니까? 수입 자동차에서 힘과 효율을 함께 만족시킬 수 있는 수입 SUV라는 점에서 좀 매력을 느낄 만도 한데요. 여러분들 생각이 궁금합니다. 자, 직접 시승하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하죠.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운전석입니다. 자, 스티어링 휠 먼저 볼까요? 완전히 돌렸고요. 하나, 둘, 2.4회전 정도 하네요. 2.5회전이 좀 못 미치는 정도 스티어링 휠이 돌아갑니다. 차체 사이즈가 그렇게 큰 차가 아니죠. 차체 사이즈에 딱 맞는 정도의 락트락 조향비 아닐까 싶고요. 스티어링 휠 아래 좌우로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요. 회생제동 시스템의 강도를 조절하는 용도의 패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내에 들어와 보면 아주 단정한 인테리어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7인치의 터치스크린 모니터가 들어와 있고요. 계기판은 하이브리드 전용 TFT 디지털 계기판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대시보드에는 이런 나무 무늬를 응용을 해서 조금은 더 고급스럽게 연출을 하고 있죠. 버튼식 변속 레버가 센터페이시 아래 중앙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플랫폼은 차세대 에이스 바디를 이용을 하고 있죠. 자, 이 차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스포츠 하이브리드 IMMD 시스템, 인텔리전트 멀티 모드 드라이브 시스템을 적용을 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엔진과 모터가 역전됐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모터가 엔진을 보조하던 기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개념을 약간 비틀었죠. 그래서 모터를 전진 배치해서 모터가 주를 이루고 엔진이 보조하는 그런 형태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혼다는 이 차에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기판에는 운전자가 이렇게 몇 개의 정보들을 선택해서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린존 안에서 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좀 더 경제적으로 차를 다룰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시동이 걸려서 배터리를 충전을 해주는 부분이죠. 이 차의 엔진은 주로 이렇게 충전에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고속 순항할 때, 고속 크루즈 구간에서 혹은 스포츠 모드에서 좀 더 강한 힘을 쓸 때 엔진이 이 구동에 직접 개입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엔진은 이렇게 배터리 충전 용도로 주로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에너지의 흐름 이렇게 보면서 움직일 수도 있겠습니다. 트림미터를 볼 수도 있죠. 주행할 때마다 이렇게 평균 연비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 텐션, 운전자 주의 집중 이렇게 체크해주고, 사륜구동 시스템 보여줍니다. 음악, 왼쪽에는 배터리 잔량이 표시되어 있죠. 오른쪽에는 가솔린 잔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왼편에는 계기판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음성 명령 버튼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네요. 차에 내장되어 있는 음성인식 시스템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블루투스 장치 추가를 해서 핸드폰을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페어링을 했고요. 이렇게 스마트폰과 간단히 연결을 할 수가 있죠. 오른편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조절을 할 수 있는 버튼, 엘카스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보여줄 수도 있고, 혼다 센싱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조절하는, 세팅하는 버튼, 차간거리 조절 버튼, 차선 인식 버튼 등이 스티어링 휠 오른편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주요 기능들을 스티어링 휠을 전체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굳이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뗄 일이 거의 없겠다라는 얘기고, 센터페이시아에는 7인치 터치스크린 모니터가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가볍게 터치를 해서 원하는 기능을 작동시키면 되겠습니다. 운전자 지원 시스템, 전방 충돌 경고 거리를 길게 보통 짧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지원 중단, 차선 이탈 경감 시스템, 운전자 집중력 모니터, 헤드업 경고, 이런 부분들 들어가 있겠다라는 얘기고, 운전 위치, 이거는 뭐죠? 메모리 포지션, 메모리 시트가 들어와 있죠. 보면 두 개 위치를 저장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키리스 액세스, 원격 시동 시스템도 있습니다. ON을 하면 원격 시동이 가능하게 되겠죠. 조명 설정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네요. 내부라이트 디밍, 헤드라이트 자동 끔 타이머, 자동 라이트 감지, 자동 내부 조명 감도, 와이퍼 작동 시 헤드라이트 자동 켬, 조명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도어 윈도우, 도어 잠금 해제, 키리스 잠금 응답, 보안 다시 잠금, 워크어웨이 자동 잠금 등의 기능들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파워 테일게이트 들어와 있죠. 핸즈프리 접근 모드, 프리스 오픈 모드, 외부 손잡이로 파워 오픈. 키를 들고 범퍼 밑을 키킹하면 손을 대지 않고도 테일게이트를 열 수가 있습니다. 전동식이고요. 당연히 시스템 홈 화면 편집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올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인포메이션 모니터 홈 화면도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기판도 계기판 설정을 또 여기에 뭐를 더 추가할 수가 있나요? 전력 조류, 평균 속도, 이 들어와 있는 내용들 중에 이런 부분들 중에서 이제 더 올라와 있는 내용을 더 추가할 수가 있는 거네요. 배경색은 블루와 엠버, 레드, 자주 보라, 블루 그린, 이 배경색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나 봅니다. 자, 엠버로 한번 선택해 봅니다. 야, 이렇게 변하네요. 터치 패널 강도, 음성 안내 볼륨, 비프 볼륨, 뭐 이런 부분들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버튼식 변속 레버가 이렇게 가운데 들어와 있고요. 좌우로 필요한 몇 개의 버튼 들어와 있습니다. 주차 브레이크, 그리고 브레이크 홀드 버튼이 왼편에, 오른편에는 주행 모드, 스포츠 에코, EV 모드 버튼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그 아래 두 개의 USB 버튼이 들어와 있어요. C타입이 아니고요. 기존 2.0 USB 버튼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 올라와 있어서 스마트폰 가볍게 올려놓으면 알아서 충전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두 개의 컵홀더, 그리고 센터 콘솔이 상당히 넓은데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하죠. 통으로 전체를 다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상하로 공간을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절반만 2층 구조로 하고 나머지는 또 넓게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좀 더 다양하게 센터 콘솔을 구성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쓴 부분에서 혼다의 정성을 느낀달까요. 이 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편리함을 더할까, 어떤 그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을 할까 하는 고민의 흔적들,
이 사소한 부분이지만 이런 데서 좀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안쪽에 12V 전원구 들어와 있고요. 자, 위에는 선루프입니다. 선루프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선글라스 케이스죠. 여러분, 이 부분에 이제 선글라스를 넣어 놓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걸어 놓으면 룸미러 역할을 합니다. 아주 광각으로 뒷좌석까지, 뒷좌석 승객들의 실내 상황을 아주 넓게 광각 렌즈로 보여줘서요, 실내 상황을 파악하는데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뒤에 아이들을 태웠을 때 좀 더 유용하게 이 부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에 대응을 합니다. 이렇게 USB 잭을 통해서 연결을 하면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하겠습니까? 오케이 하면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가 스마트폰에서 시작이 되죠.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이 활성화가 되죠. 안드로이드 오토와 연결해서 움직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서행을 할 때에는 인위적으로 만든 소리가 잔잔하게 들리죠. 보행자들에게 근처에 차가 지나가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소리인데요. 후진을 하게 되면 소리가 조금 더 커집니다. 트렁크는 이렇게 킥킹을 하면 전동식으로 테일게이트가 이렇게 열리죠. 자, 트렁크는 좀 바닥이 높은데요, 이 밑에 배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시트 밑에 넣는 게 아니라 이 트렁크 바닥에 배터리를 배치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 부분 열어보면 이 안에는 타이어 응급수리 키트, 컴프레셔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레버를 제끼면 뒷시트를 접으면 이렇게 풀플랫한 바닥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접어내면 이렇게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들어가서 아휴, 한숨 자면 딱 좋겠네요. 이렇게 넓은 뒷공간을 활용해서 뭐 차박을 한다거나 오토캠핑을 할 때에도 상당히 좋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생각보다 넓은데요, 무릎 앞으로 주먹 2개가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주먹 2개 반 정도 들어갈 테고요. 이제 한 뼘 정도 되는 무릎 앞 공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차체 사이즈에 비해서 상당히 넓은 뒷공간 확보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차창은 원버튼으로 이렇게 내려가고요. 이 정도 남겨놓고 수납이 되네요. 원버튼으로 올라가고 걸리면 내려오고, 뒷좌석 바닥도 거의 평평합니다. 센터 터널이라고 할 것도 없죠. 그냥 손가락 2마디 정도의 높이가 가운데 조금 높게 솟아 있는데 거의 무시해도 좋을 수준입니다. 앉아보면 이런 정도고요. 가운데 자리에서도 머리 위로 주먹 하나 들어가고도 남는 공간이 있죠. 키가 큰 사람이 앉아도 머리 윗공간의 제한 크게 느끼지 않을 듯 합니다. 여기 여기에서는 머리 위 주먹 하나 2개가 꽉 차게 들어가는 공간이죠. 그래서 머리 윗공간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서 키가 좀 큰 사람이 뒷좌석에 앉아도 그렇게 좁지 않게 느껴지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 부분 트렁크 바닥에 들어와 있는 배터리 냉각을 위한 통풍구죠. 시트는 이렇게 6대4로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뒷시트를 접게 되면 적재 공간이 1945리터로 넓어지는데요. 암레스트 이렇게 내릴 수가 있고요. 내리면 2개의 컵홀더 배치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 도어 포켓에 들어와 있고요. 뒷좌석을 위한 열선 시트도 들어와 있네요. 3단계로 조절을 가능합니다. 자, 룸램프는 여기로 들어와 있네요. 네, 실내 인테리어 뒷좌석 이 정도로 살펴보시고요. 이제 직접 달려보겠습니다. 자이로로 갈 텐데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계속 함께 하시죠. 자이로로 갑니다. 2개의 모터를 사용을 하는데요. 하나는 엔진의 힘을 받아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또 다른 하나의 모터가 이제 구동에 개입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거죠. 주행 상황에 따라서 엔진이 직접 구동에 개입하기도 하지만 주로 모터가 구동을 한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개의 모터로 만들어지는 모터 출력은 184마력이고요. 2.0 DOHC IVTEC 엔진인데요. 이 엔진이 만들어내는 출력은 145마력입니다. 엔진은 애킨슨 엔진이고요. 하이브리드 전용 애킨슨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엔진과 모터가 합해서 만들어내는 총 시스템 출력은 215마력이 됩니다. 215마력, 이 차급에 비해서는 상당히 센 힘이다, 강한 힘이다 볼 수가 있겠죠. 엔진이 작동하지 않는 구간에서는 엔진의 소음이 당연히 없어지고요. 엔진에서 발생하는 이런 소음과 진동을 완전히 배제하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한 어떤 그 주행의 느낌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본선에 올랐고요. 날씨는 많이 좋아졌네요. 어제 그제 계속 황사가 심해서 차를 바깥에 좀 세워뒀더니 먼지가 잔뜩 앉았어요. 그래서 오전에 잠깐 시간을 내서 세차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속 80km 정도의 속도인데요. 옆에서 트럭이 달리고 있는데 그렇게 시끄럽지가 않죠. 노면 잡소리도 대체로 잘 걸러내고 있지 않나 싶고요. 도로 상태가 좋다면 거의 이런저런 소리에 신경 쓰지 않아도 좋을 정도로 상당히 조용한 실내 확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내의 정숙성은 주행 상태, 주행 속도, 그리고 특히나 이 노면 상태에 크게 좌우되죠. 자, 1차선이 약간 노면이 거친데요. 시속 80km 정도의 속도인데요. 이 정도 소음이 나고요. 그러나 포장 상태가 좋은 곳에서는 좀 더 소음 수준이 좋아지죠. 노면 상태에 따라서 MVH 수준은 좌우가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SUV죠. 차체에 높이가 있습니다. 높이가 있다는 것, 그만큼 무게중심이 조금은 높다라는 얘기인데요. 일상주행 영역에서 무게중심이 높아서 차의 거동이 불안하다라고 느낄 일은 없겠죠. 일상주행 영역에서 혹은 그보다 조금 더 빠른 시속 100에서 120km까지의 구간에서는 무게중심이 높아서, 차체가 높아서 불안함을 느낄 일은 없을 테고요. 그보다는 시트 포지션이 높아서 좀 더 탁 트인 시야를 확보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SUV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내 공간 좀 더 넓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스포츠, 에코, 그리고 EV로도 달릴 수가 있죠. 지금 배터리가 많이 올라왔네요. 속도를 조금 올리니까 EV가 해제가 되네요. 스포츠를 놓고 달리면 이제 엔진이 살아나죠. 엔진 사운드가 이렇게 웅 하고 살아나는데 제법 힘을 쓰는 그런 엔진 반응인데요. 엔진 반응보다 모터가 좀 더 큰 힘을 낸다 라는 얘기고요. 자, 사륜구동 시스템 올휠 드라이브 갖추고 있죠. 이렇게 네 바퀴가 쭉 힘을 받고 앞으로 가는 것을 보여주죠. 자, 쭉 가속을 하면 앞바퀴에 좀 더 강한 힘이 걸리는 것 확인할 수가 있죠. 전륜구동 기반의 사륜구동 시스템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는 맥퍼슨 스트럿 방식이고요. 뒷 서스펜션은 멀티링크와 W21을 합한 구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멀티링크식 W21 시스템이다 라고 혼다는 밝히고 있습니다. AHA, 그러니까 코너링 자세 제어 시스템인데요. 토크 배터링과 비슷한 그런 기능입니다. 브레이크가 개입을 하면서 코너에서 좀 더 안정적인 코너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규칙적인 패턴이 반복되는 빨래판 길 올라섰는데요. 시속 80km 정도의 속도, 노면의 진동이 그렇게 불쾌하게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타이어와 서스펜션이 어느 정도의 쇼크를 걸러주고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이고요. 타이어는 노면 진동을 지나고 있지만 시트를 통해서 전달되는 느낌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얘기고, 역시 소음을 통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전달이 되고 있고요. 자, 스티어링 휠 아래로 패들 시프트가 들어와 있죠. 회생제동의 강도를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회수되는 에너지를 좀 더 많이 회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브레이크 효과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하이브리드용 배터리는 1.4kWh짜리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시속 100 정도에서 노면 진동 잘 흡수하고 있고요. 아주
잔잔한 바람 소리 정도가 들리네요. 이렇다 할 다른 잡소리들은 실내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시속 100km까지의 속도 구간에서는 상당히 편안하게 움직이고 있다. 아주 편안한 승차감을 맛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패밀리 SUV로, 패밀리카로 이 차를 사용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비교적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플러스 이렇게 편안한 주행 질감을 확보하고 있어서 가족들 데리고 나들이를 할 때, 뭐 여행을 갈 때 동승객들의 만족도가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고속주행이나 좀 스포티한 주행은 혼자 탈 때 하게 되죠. 동승객이 있을 때 이렇게 좀 다이나믹하게 차를 몰면 여러 가지 불만들이 쏟아지게 마련입니다. 여럿이 태우고 움직일 때 상당히 편안하게 우수한 승차감 맛볼 수 있을 테고요. 자, 이제 저 혼자 탔죠. 잠깐 좀 달려보겠습니다. 에코 모드에서는 이렇고요. 에코 모드 해제하면, 스포츠 모드로 하면 뒤에 빨간 라인이 생기죠. 스포츠 모드다 라는 얘기고요. 자, 킥다운 버튼 없이 끝까지 밟힙니다. 엔진이 개입을 하는 거고요. 제법 빠른 속도까지 꾸준하게 속도를 올립니다. 아주 강한 힘으로 빠르게 속도를 올리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속도를 올리면서 가속에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혼다 센싱 체크해 볼 차례입니다. 혼다의 주행 보조 시스템인데요.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놓습니다. 아주 유연하게 코너를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를 하면서 베테랑 드라이버처럼 코너를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자, 잠깐 속도를 조금 더 올려봅니다. 자, 좀 더 빠른 속도에서도 무리 없이 코너를 돌아 나가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자, 앞에 가는 차를 인식을 했습니다. 차간거리는 자, 하나, 둘, 세 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멀리, 중간, 가깝게 이렇게 차간거리도 조절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혼다 센싱의 CR-V 전 트림에 기본 적용되어 있는데요. 센싱 박스에 있는 레이더 그리고 이 윗부분에 있는 카메라로 전방 상황을 인식을 합니다.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저속 추종 시스템, 차선 유지 보조, 엘카스죠.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은 시속 72에서 180km까지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추돌 경감 제동, 도로 이탈 경감, 오토 하이빔 등의 구성으로 이제 혼다 센싱이 이루어지는데요. 차의 주변을 좀 더 세밀하게 감시를 하고 체크를 하고 운전자가 미처 체크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운전을 보조해주는 그런 기능을 해주고 있죠. 자, 방향지 시등을 켜면 이렇게 레인워치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우측 후방의 상황을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사각지대를 없애서 좀 더 정확한 시야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요. 우측 깜빡이를 켤 때만 레인워치가 작동을 하고요. 좌측으로는 작동을 하지 않는다. 좌측으로는 사각지대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네요. 자, 속도를 잠깐 올려봅니다. 자, 스포츠 모드에 놓고요. 자, 엔진 소리가 좀 과하게 드러나죠. 바람 소리도 점점 커지고요. 속도가 아주 빠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힘을 더하면서 속도를 올려가는 그런 반응이고요. 자, 속도가 올라갈수록 가속감은 좀 더디고요. 바람 소리는 좀 커지지만 혹시 사륜구동의 효과일까요? 차체의 거동은 그렇게 불안하다 싶지 않습니다. 일정 속도에서 속도 제한이 걸리고요. 그렇게 빠른 속도에서도 운전자가 느끼는 불안감이 그렇게 크지 않다. 차체 안정감이 좀 도드라진다 라는 얘기인데, 역시 이런 부분들은 사륜구동 시스템의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행 질감이 상당히 좀 부드럽다고 할까요? 조용하고 섬세하고 안정된 그런 주행의 느낌 받게 됩니다. 엔진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약간은 아날로그적인 그런 주행의 질감이 드러나지만 모터 기반으로 주행을 할 때는 상당히 차분하고 안정된 비단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빨리 달릴 때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운전을 하면 되겠죠. 시동을 끄면 수납이 되었다가 켜면 다시 이렇게 펼쳐지는 방식의 컴바이너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혼다다운 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새로운 방식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역시 이런 부분에서 기술의 혼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레벨 3 자율주행을 혼다가 최초로 했다고 하죠. 레전드에 장착을 해서 레벨 3 자율주행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시험주행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하는 소식이 얼마 전에 떴습니다. 레벨 3를 구현한 것은 혼다가 처음이죠. 이런 레벨 3를 혼다가 가장 먼저 했다는 점, 기술에 있어서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술의 혼다라는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겠죠. 속도를 잠깐 올려서요. 하나, 둘, 셋. 오우. 강하게 제동을 걸었는데 거뜬하게 멈춰서네요. 앞차축이 완강하게 버텨주네요. 비상등이 켜지거나 안전띠가 조여주거나 하는 그런 추가적인 조치는 없네요. 아주 만족할 만한 그런 제동 성능 맛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차 아질 핸들링 어시스트, 그러니까 코너링 자세 제어 시스템인데요. 코너링에서 브레이크가 살짝 개입을 하면서 좀 더 안정적인 코너링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 갖추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코너링에서 사륜구동 시스템의 역할 무시할 수가 없죠. 전륜구동 기반의 사륜구동 시스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느 정도 코너링의 느낌 만날 수 있을지요. 잠깐 고속 코너링 시도해 봅니다. 쭉 제동, 턴. 자, 속도를 쭉 조금만 더 올려볼까요? 차가 약간 기울어지는 느낌은 있는데 코너에 밀리거나 운전자가 느끼는 불안함이 커지거나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죠. 차체의 높이가 있는 SUV이기 때문에 세단만큼의 그런 안정적이고 빠른 고속 코너링의 느낌 기대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차체가 어느 정도 기우는 부분 완전히 속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교적 SUV 치고는 안정감 있게 비교적 빠른 속도까지도 충분히 커버하면서 재미있는 코너링 맛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 차 그렇게 빨리 달리고 고속 코너링하고 하는 이런 다이나믹한 주행에 포커싱한 차는 아니죠. 편안하게 어떤 그 SUV의 합리적인 기능 그리고 실속을 챙기는 이 차의 성격에 맞게 좀 더 차분하게 이 차를 다루는 게 이 차의 맛을 제대로 느끼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다이나믹한 주행을 시도를 할 때 잘 대응을 해 줍니다만 이 차의 진가는 그런 데서 느끼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죠. 혼다 CR-V 하이브리드 두 개 트림이 있습니다. EXL 4,510만원이고요 이 차 4WD 투어링 4,770만원입니다 비교적 우수한 연비를 갖췄고요, 또한 혼다의 기술력으로 만들어낸 투모터 시스템의 하이브리드를 느낄 수 있는 이 차를 5천만원이 안 되는 가격에 누릴 수 있다. 제법 괜찮은 제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잠깐 광고 보고 가시겠습니다. 안심카닷컴이 오토다이얼에 광고를 넣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잠깐 광고 보고 가시죠. 신차를 구입하고 난 뒤 중대 결함이 발생하면 매우 불안하고 힘든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차는 잘 뽑아야 한다라고들 하죠. 또한 신차 교환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라는 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차 구매 예정 고객이시거나 신차를 구입한 지 열흘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신차 구매 후 중대 결함이 발생할 경우 동일 신차로 교환해주는 안심카닷컴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안심카닷컴은 손해보험사와 단독으로 신차 교환 비용 보상 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를 대비해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시는 것 같이 이제는 자동차 결함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입니다. 특히 렌터카, 장기 렌터카, 리스 이용 차량,
법인 차량 등등은 한국형 레몬법에서도 보상이 제외되는 부분이 있으니 더욱더 안심카닷컴의 보험 서비스가 필요할 듯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상담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포털 검색창에 안심카닷컴을 검색해 보시면 소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하겠습니다. 자, 이 차의 총 시스템 출력 215마력, 마력당 무게비 약 8kg 정도 됩니다. 7.95kg가 되는데요. 그러면 약 8초 후반대 정도 시속 100km 가속 시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스포츠로 세팅을 하고요. 에어컨은 끕니다. 하나, 둘, 셋. 꾸준히 가속을 하면서 속도를 올려가네요. 아주 강한 그런 가속감은 아닙니다. 꾸준하게 차분하게 힘을 끌어 모으면서 속도를 올리는 차분한 가속감이라고 할까요? 자, 엔진과 모터가 있는 힘을 다 끌어 모으면서 달리는, 하지만 차분하게 속도를 올리는 그런 주행감, 가속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GPS 계측기 이용해서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봤습니다. 과연 얼마만큼의 기록이 나왔을지요. 계측기에 측정된 데이터 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자, 혼다 CR-V 하이브리드 국내에서는 리터당 14.5km 달리는 것으로 공인복합 연비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실주행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연비를 보이게 될지요. 직접 달려가면서 연비 체크해 보겠습니다. 에코 모드로 가고요. EV 모드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연료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컨도 끄고요. 지금 외기온도 11도, 조금 더운 듯도 한데 일단 에어컨 끄고 갑니다. 트립비 리셋을 했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본선에 올랐습니다. 외기온도 13도, 완전 봄날이네요. 편안하게 자유로 달리고 있고요. 주행 중에 배터리 잔량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 싶어서 EV 모드로 달려봅니다. EV 모드가 활성화가 되네요. 차분하게 살살 달려가면서 가속을 하면 한 70 이상의 속도에서도 EV 모드를 활성화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인데요. EV 모드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배터리가 소진되는 속도도 빠르고요. 또한 재충전되는 속도도 빠릅니다. 배터리 좀 썼다 싶으면 두세 칸 금방 줄어들고요. 또한 배터리 좀 빠졌다 싶어서 살펴보면 또 잠시 후에 보면 두세 칸 바로 올라와 있고, 뭐 그런 정도로 배터리의 충방전은 좀 빠르다 싶은데요. 배터리 용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래도 지금 자유로 달려오는데 리터당 20km 이상 달리는 연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자유로 빠져나가겠습니다. 행주대교 북단으로 빠져나갈 텐데요. 여기까지 28.4km 달려왔습니다. 평균 연비 리터당 20.4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인복합 연비가 14.5니까 리터당 6km 정도 더 달린 연비라고 봐야 되겠죠. 또 행주대교 지나서 올림픽대로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올림픽대로 따라서 달려왔습니다. 잠시 후에 이수교차로 빠져나갈 텐데요. 교통 상황 대체로 괜찮았습니다. 교통체증 없었고요. 차들이 많기는 했지만 대체로 원활한 흐름 이어갔습니다. 네, 이수교차로 진출로로 올림픽대로 빠져나갑니다. 이곳까지의 연비 리터당 20.2km 기록을 했습니다.
도심 구간 대체로 수월했는데 마지막 구간에서 차들이 좀 많네요. 자, 배터리 잔량 절반 정도 올라오고 해서 EV 모드를 다시 활성화 시켜 봅니다. 속도가 떨어지면 EV 모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구간이 늘어나서요, 또 간간히 EV 모드를 활용하는 그런 맛이 있네요. 하지만 EV 모드가 계속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도심 주행 구간 지나면서도 평균 연비 리터당 20km 이상을 보일 수 있는 건 EV 모드를 간간히 활성화 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교대역 내거리에 멈춰 섰고요. 연비 리터당 20.6 기록했습니다. 딱 파주를 출발을 해서 이곳까지 55km 달려왔네요.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 14.5니까 약 리터당 6km 이상 더 달린 연비 보이고 있는 거죠. 기존의 14.5의 연비도 상당히 우수하다 싶은 연비인데, 이를 훌쩍 뛰어넘는, 리터당 20km를 뛰어넘는 아주 우수한 연비 보여줬습니다. 자, 혼다 특유의 이런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우수성을 이런 부분에서도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혼다 CR-V 하이브리드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자, 방향지시 등을 켜면 우측 후방 시야를 보여주는 레인워치 기능이 활성화되는데요, 내비게이션과 충돌합니다. 이렇게 방향지시 등을 켜서 레인워치를 활성화시키면 내비게이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길 안내를 받을 수가 없는 순간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차로 갈림길에서도 방향지시 등을 켜서 차선을 변경하고 우회전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짧은 순간이지만 내비게이션을 볼 수 없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중요한 갈림길에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순간적으로 당황을 할 수도 있고 길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초행길이거나 복잡한 길에서는 실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위험이 상존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디지털 트립미터로 계기판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트립 리셋은 이렇게 막대기처럼 길게 생긴 레버를 꾹 눌러서 트립미터를 다시 세팅을 합니다. 좀 어딘지 클래식하죠. 이 부분 볼 때마다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요, 트림 리셋 버튼 좀 안 어울립니다. 네, 지금까지 혼다 CR-V 하이브리드 시승을 했습니다. 모터를 전진 배치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주행의 질감, 상당히 독특한 느낌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엔진이 개입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죠. 엔진은 거의 주행에 개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엔진의 소음과 진동에서 어느 정도 해방될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물론 고속 주행을 한다거나 힘을 쓸 때에는 엔진이 개입하면서 기존의 하이브리드의 느낌도 함께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대체로 모터를 기반으로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하고요, 편안한 승차감 또한 이 차의 특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215마력의 힘을 바탕으로 제법 빨리 달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차가 그렇게 다이나믹한 주행을 즐기는 그런 차는 아니기 때문에 최고 속도는 적정 속도에서 제한이 되어 있는 듯 하고요. 실내 공간이 차체에 비해서 비교적 넓게 확보를 했습니다. 게다가 2열 시트를 접었을 때 뒷공간을 상당히 넓게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풀 플랫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토 캠핑을 한다거나 차박을 할 때 아주 쓰임새 있게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차 상당히 합리적이고 기능적이다. 게다가 판매 가격 5천만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에 책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큰 부담 없이 누릴 수 있는 수입 SUV가 아닐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네,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